네, 안녕하세요. 캔들의 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많이 참고했던 책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일단 캔들 책은 뭘 봤냐면 여기 보시는 캔들 혁명, 그 다음에 실전 캔들 매매법, 그 다음에 이 두 권을 되게 좀 중점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캔들 책이 이제 스티브 니슨의 이제 캔들 매매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보지 않았고 이제 캔들 마스터님이 쓰신 이제 캔들 혁명을 봤는데 이 캔들 혁명이라는 책이 일단 제 캔들의 거의 베이스입니다. 베이스인데 좀 많이 다른 점들도 완전히 대척되는 점들도 좀 많이 있어요. 이제 캔들 마스터님은 1시간 봉 이상의 캔들만 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지표 혹은 엘리어트 파동이론 뭐 하모닉 이런 것들 다 지우고 거래량까지 이제 다 안 보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지우고 캔들만 이제 단순히 캔들만 보고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저랑은 좀 결이 좀 다르죠. 그리고 어 이제 중요한 라인 같은 것도 긋는 것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추세선이나 이런 것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결이 저랑 좀 많이 다른데 어쨌든 제가 이제 가장 캔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고 가장 이제 캔들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캔들 패턴을 이제 만드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캔들 마스터님도 이 캔들 혁명이라는 책을 지을 때, 그러니까 실전 캔들 매매법은 만든 지 진짜 오래되셨고, 캔들 혁명도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 실전 캔들 매매법은 아예 비트코인 시장이 없었을 때 만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캔들 혁명을 만들었을 당시도 이제 비트코인 시장보다는 뭐 금이나 해외 선물 혹은 뭐 주식 같은 걸 이제 위주로 만드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차트에서는 비트코인 차트에서는 저는 이제 이 책을 토대로 제가 직접 백테스팅을 해서 맞게 좀 변형을 시켜서 저는 적용을 시키죠. 그래서 여기 없는 패턴들도 저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캔들에 대한 어떤 기본, 기초를 다지기에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근데 내용은 솔직히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양이 좀 되게 방대해요. 그래서 좀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시중에 있는 다른 캔들 패턴 책이나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교한 캔들 기법이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꼭 네,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왼쪽 밑에 차트의 기본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차트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으신 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이 차트의 기술은 매매에 대한 기법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되게 이제 정석적인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뭐 이제 보조지표 쓰는 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우리가 옛날에 많이 봤던 무슨 헤드앤숄더 패턴, 뭐 컵앤핸들 막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조금 다루는데 기본으로 한번 읽어보기엔 괜찮으나 이걸로 어떻게 매매에 대한 베이스로 삼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책도 한 번쯤 그 기본이 없으신 분들은 읽어볼 만하다.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이론은 사실 유튜브에서 파동이론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근데 다 카운팅하는 게 다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기본으로 보이는 회색 책이랑 여기 밑에 보시는 글렌 릴리의 파동이론, 즉 네오웨이브는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제 로버트 발란의 엘리어트 파동이론 원서도 또 달라요. 자, 그래서 이게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뭘 선택하는 게 정답인지 알 수는 없는데 특징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회색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전에 썼기 때문에 이제 현대 시장에 조금 사실 안 맞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조정 파동이 2파에서 지그재그가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2파에서 완벽한 깔끔한 지그재그는 안 나오고 임펄스도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현대 시장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기준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피보나치 비율이나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잘 없어서 이것만 보고 우리가 카운팅을 하면 돈은 못 벌어요. 그렇죠? 많이 실패를 하죠.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심화시킨 게 이제 로버트 발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인데 이거는 원서로 있습니다. 원서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있어요. 원서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제 영어로 돼 있는데 해석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번역기를 돌리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해석을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사실 베이스를 여기 이 회색 책의 베이스를 두고 있지만 여기 회색 책보다 조금 더 자세하고 조금 더 이제 이 외환 시장을 중점으로 이제 그 카운팅을 이제 백테스팅을 해서 만드신 이론인데 왜 유명해졌냐면 그 비트코인 그 차트를 되게 많이 맞추셨어요. 그래서 유명해졌고 저도 여기 있는 이론을 가지고 직접 백테스팅을 하니까 맞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두 개를 저는 되게
좀 좋아하고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글렌 릴리는 이제 네오웨이브 이론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 회색 책이랑 결이 좀 다르고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양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또 이것만 한다고 또 잘할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네오웨이브를 진짜 열심히 파시는 분들도 보면은 뭐 틀리는 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 가격 대비 성능은 그러니까 완벽하게 쓰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것만 몇 개 따와서 써요. 임펄스 조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만 뭐 그리고 5파 연장, 1파 연장, 3파 연장의 특징 같은 것만 따와서 좀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파동이론은 이렇게 해서 본인의 취향에 맞게 좀 보셔야 되고 중요한 건 이 파동이론도 직접 본인이 백테스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책만 보고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카운팅 하시면요. 맞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제 내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파동이론이 어려운 겁니다. 예, 캔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그대로 나와서 적용을 한다? 돈 벌기 힘들어요. 여기 있는 걸 내가 테스트를 해봐서 맞게 변형시켜서 써야 승산이 있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모닉 같은 경우에는 얘는 변형이라든가 응용은 사실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되게 심플하고 이제 변칙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모닉은 일단 그냥 처음에 보시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 조금 그냥 암기만 하시면은 누구나 쓸 수 있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모닉에 대해서 절대로 거부감을 갖지 마세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원서를 봐도 되고 유튜브로 보셔도 돼요. 충분합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원서는 너무 불필요한 내용도 많기 때문에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웬만한 패턴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모닉의 이제 단점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손익비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자 하모닉에서 많이 나온 게 이게 배 패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배 패턴이 있죠. 배 패턴의 진입가는 여기에 0.886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죠. 자 여기서 패턴이 있을 때 진입을 여기서 하죠. 886에서 보통 합니다. 근데 손절이 어디냐면 1.13을 조금 넘기도 해요. 그래서 손절이 1.13과 1.236 요 사이에서 손절을 해야 돼요. 여기서. 자, 진입가는 여기죠. 진입가는 여기. 그쵸? 근데 익절은 어디서 할 수 있냐? 1차 익절이 여기 보시면 뭐 여기로 잡는 사람도 있고 여기로 잡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잡아요. 자, 보면은 아니죠. CD 맞죠? AD에서 잡죠. 1차 익절이 여기 0.38이에요. 이거를 지우면 여기입니다. 여기고 여기가 1차 익절. 그리고 2차 익절이 여기입니다. 618. 그러면 자, 여기서 진입을 하면 손익비가 어떻죠? 거의 1대1이죠. 나는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서 익절할 수 있는 범위도 여기에요. 그러면 승률이 5대5가 나오면 돈을 벌까요? 잃을까요? 많이 벌기 힘들죠. 잃을 확률이 더 높죠. 왜? 수수료도 있잖아요. 그리고 손절이 바로 안 나갈 때도 있고. 물론 여기서 1차 익절하고 2차 익절까지 가면은 손익비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좋은 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모닉을 단독으로 쓰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랑 같이 써야 되는가? 하모닉과 가장 궁합이 좋은 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쓰는 캔들. 그러니까 여기 D 지점에 왔을 때 추세가 반전될지 아닐지를 캔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책을 좀 추천을 드렸고 사실 공부하려면 오래 걸리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공부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일단 우리는 캔들 매매가 기본이니까 캔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되 여기에 이제 내가 원래 기존에 하던 매매법 뭐 내가 기존에 다이버전스 매매를 했으면 그것만 결합을 해도 되고요. 내가 추세선을 이제 매매를 했으면 추세선을 단순히 결합해서 써도 되고.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본인이 하는 매매법에 이 캔들을 그냥 더하기만 해도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물론 극점 매매는 불가능해요. 극점 매매가 뭐냐? 파동의 끝에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이런 거죠. 우리가 각지를 잡았다고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 끝에서 진입한다거나 이런 거는 캔들 매매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확률이 높고 손익비가 명확하죠. 그게 장점이죠.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좀 같이 이제 지식을 많이 쌓아서 저한테도 도움되고 여러분들도 다 이제 성공적인 매매를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